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표준금거래소입니다. 지난주 파월 의장의 연설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됐었는데요. 바로 며칠 뒤에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에서 또다시 발목이 잡혔습니다. 지난 2일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1월 비농업 일자리는 26만 3천 개 증가했는데요. 이는 시장 전망치인 20만 명을 크게 웃돈 수치입니다. 더 큰 문제는 노동자 임금이 크게 올랐다는 건데요. 11월 한 달 동안만 시간당 임금은 0.6% 상승해 시장 추정치 0.3%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1% 오르며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건데요.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면서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 초 잠깐 주춤했지만 환율이나 국제 금가격, 나스닥 등 대부분의 지표들이 회복이 된 상태인데요. 고용 지표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지만 점진적으로 하락 중인 상태이고요. 이는 빅테크 기업들의 대량 해고에서 확실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구나 이번 주부터 올해 마지막 주요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되는데요. 9일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13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또한 저승사자에서 산타로 이미지 변신한 파월 의장의 FOMC 연설이 15일 있을 예정인데요. 16일과 19일 주요 선물의 만개일까지 지나고 나면 산타 랠리가 살아날지 강추위의 12월이 될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분위기인데요. 겉으로 보이는 훈풍에 비해 내년도 전망이 상당히 흉흉하다는 게 생각해 봐야 할 점으로 보입니다. 이미 여러 뉴스에서 경고를 하고 있긴 한데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경기가 둔화하더라도 즉각적인 부양책을 쓸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금리 인상 기조 또한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경계 심리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제롬 파월 의장이 주장한 적절한 고용 증가 폭인 월간 10만 개보다 현재 2배 이상이 많은 상황인데요. 월간 고용 증가 폭의 둔화 속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월간 10만 개 증가는 내년 9월에야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 기대를 높이는 신호를 보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입니다. 여기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일자리도 늘었고 임금도 늘었는데 실업률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소위 말하는 엔잡러들 때문인데요. 인플레이션으로 구매력이 떨어진 직장인들이 몇 개의 직업을 갖게 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임금 증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에 겉으로 드러난 지표보다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견해도 타당해 보입니다. 시장을 4개의 시즌으로 나눌 때 주식시장 4분면이라고 하는데요.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라고 합니다. 현재는 긴축과 고금리 정책의 역금융장세에 해당하는데요. 보통은 경기가 과열됐을 때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지만 제대로 경기가 살아나기도 전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긴축을 하게 된 것이라 심각한 실물 경제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게 시장이 우려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2023년 1분기 말에서 2분기에 고용 부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고용의 선행지표인 기업 이익의 역성장이 올해 3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통화정책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6개월가량의 시차를 고려하면 긴축 부담은 내년 상반기에 본격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가능성이긴 하지만 2008년 이후의 금값 상승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 이후 돈이 풀려도 위험 자산에 선뜻 투자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내년 하반기 이후에 본격적인 금의 상승을 예측하는 이유인데요. 지난 통계이자 확률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믿음보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산의 일부만 금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그렇다 해도 1년 이상 장기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신다면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한국표준건거래소였습니다.